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돈 말고 돈 벌 기회를 나누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를 앞세워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그 다음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 돈을 나눠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재명 지사의 이 기본소득제는 매월 국민들에게 얼마씩 돈을 나눠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돈을 매월 나눠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이렇게 매월 20만원, 3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안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돈 받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조그만 돈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 같은 상황이 지난 이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월 20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런 돈을 뿌리는 이런 것에 대항해서 어떠한 공약을 내세워야 이 돈을 뿌려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이 공약에 대해서 대항마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돈 벌 기회를 나눠주는 겁니다. 돈 자체를 나눠주는 거 말고 돈 벌 기회를 나눠주면 결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자리를 또는 자영업자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또는 한 달 동안의 어떤 사업적인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국 사태,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사태에서 보다시피 어떤 일할 기회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 돈 벌 기회를 즉 일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최근에 20대에서 이 공정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죠.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한 욕구가 정말 우리 시대 정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기회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회평등에서 어떤 기회평등이냐? 즉, 돈 벌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 벌 기회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인가? 또 어떠한 돈 벌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이슈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제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대선 국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드로 떠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돈 벌 기회를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또 어떠한 돈 벌 기회를 나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돈을 나눌 때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돈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돈을 나눠주는 것이 국민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즉 15세 이상 국민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07조 원이 소요됩니다. 연 국내 총 생산의 6%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도 국민 개개인에게는 겨우 월 20만 원이 지급될 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자본소득세를 부과하여 조달할 경우 실질 GDP는 약 25%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9.3%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연세대 김선빈 교수 등이 작성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에서도 실질 GDP는 약 22%가 감소하고 비슷한 수치죠. 그 다음에 총노동, 여기 이제 일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더 심하게 악화되는데 19%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앞에서 설명한 거는 제가 분석한 거고 뒤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연세대 김선빈 교수 등 이제 세 분이 분석한 것인데 두 분석 결과에서도 이렇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은 엄청난 악영향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돈 벌 기회를 나누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돈 대신 돈 벌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면 국민들이 기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은 미미하지만 돈 벌 기회를 얻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돈 벌 기회를 만들어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사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IoT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비반복적 업무, 그러니까 반복적 업무가 아닌 비반복적 업무, 뭐 바둑과 같은 그런 비반복적 업무를 대처할 인공지능이 핵심 역할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이 비반복적 업무를 대처하는 인공지능이 출현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 이 인공지능이 핵심 역할을 한 산업이 바로 IoT 분야이라는 것입니다. 자, IoT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들을 상호 연결해 하나의 사물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기 수준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초기 수준에 있는데 이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IoT가 활성화되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특히 이제 IoT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되겠죠. IoT를 이제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본다면 IoT 플랫폼이 있고 IoT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 플랫폼 바탕 위에 IoT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러한 IoT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먼저 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IoT 플랫폼은 공공에서 제공하면서 IoT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국민들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즉 오픈 플랫폼을 하자는 얘기죠. 일반 플랫폼 사업자는 요것은 이제 IoT 플랫폼 자체도 일반 사업자, 민간인한테 이제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에 확보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장악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 IoT 플랫폼은 공공에서 제공해야 이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오픈 플랫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플랫폼 자체를 일반 민간 사업자에게 줬을 때 이 플랫폼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 대신에 엣지 컴퓨팅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엣지, 가장자리 뭐 이런 뜻이죠. 이런 이제 이 가장자리, 그러니까 로컬 단위로 이제 이거를 컴퓨팅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물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중앙 통제 센터로 모아서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중앙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중앙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즉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쓰게 되면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동시에 집중돼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실시간 처리가 요망되는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서에서 중앙 통제 센터를 거쳐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이제 길어지겠죠. 이제 먼 거리에서도 이제 그 로컬에서도 중앙으로 가야 되니까 이 보안 취약 문제도 발생될 것입니다. 이 엣지 컴퓨팅 방법을 사용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로컬 단위로, 그 지역 단위로, 그 어떤 데이터가 발생된 그 지역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보안 취약 문제도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됩니다. 엣지 컴퓨팅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LTE라든가 5G와 같은 이런 무선 통신 방식이 아닌 유선 와이파이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선 와이파이는 로컬 단위로 통신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이파이는 그 어떤 지역별로 그 데이터가 발생되는 그 지역 단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 가면은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 와이파이가 있죠. 와이파이를 쓰면은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바로바로 그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멀리 있던, 내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그 곳에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받는다면은 그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좀 버그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좀 이제 상당히 느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로 그 데이터가 발생되는 그 지역 단위에서 와이파이로 지원한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가 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뭐 동영상 이런 것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겠죠.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와이파이 방식을 쓰면은 이제 공짜가 되겠죠. 그 와이파이는 이제 그 와이파이에 그 가입한 그 뭐 월 2만 원인가 그거만 이제 되고 나머지 거기서 쓰는 사람들, 우리가 카페에서 그 와이파이 쓴다고 해서 다 공짜지 않습니까? 돈을 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와이파이 방식을 하면은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유선 와이파이 방식은 그 와이파이를 이렇게 유선이니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공공 와이파이 경우에는 한 대당 374만 원 정도 든다는 국회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설치하는데 374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자, 따라서 이 AP, 액세스 포인트, 즉 접근점만 유선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무선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메쉬, 그물망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커피숍이 있으면 그 커피숍만 이제 유선으로 와이파이를 하고 그 커피숍으로부터 뭐 50m 단위로 무선의 어떤 와이파이를 장비를 설치해서 그 통신망을 이제 무선으로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은 이게 설치 비용이 이제 적게 들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방식을, 그러니까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IoT를 활성화하면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될까요? 여기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 보고서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아직 이제 언론에 공표 안 했는데 곧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파급 효과를 말씀드리면, 자, 먼저 실질 GDP가 159조 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본이 64조 원, 그 다음에 투자가 67조 원, 소비가 103조 원 늘어납니다. 경제 전체의 총 매출액은 731조 원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매출액은 이제 355조 원이 이제 늘어나고, 전체 일자리는 이제 약 67만 개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중소기업 일자리는 55만 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지형에 맞는 어떤 그런 모형,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그와 같이 한국 경제 사항을 조그맣게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IoT 플랫폼 기업, IoT 애플리케이션 기업, 그 다음에 뭐 일반 기업, 이런 것을 이제 다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하니까 어떠한 이제 경로에 의해서 저와 같은 파급 효과가 발생되는지 보면은 IoT, 사물 인터넷을 활성화하면 이 Io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 IoT 서비스를 많이 이제 소비하겠죠. 그래서 IoT 서비스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Io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IoT 서비스 가격이 증가하겠죠. IoT 서비스 가격이 증가하니까 기업 측면에서 IoT 서비스를 보다 많이 생산하겠죠. 그러나 이 IoT 서비스 생산을 하는 기업은 바로 IoT 플랫폼 기업입니다. IoT 플랫폼 기업에서 이 IoT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 요소가 있겠죠. 그 생산 요소가 바로 노동, 자본,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이 IoT 애플리케이션, 요것을 이제 결합해서 이제 IoT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IoT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IoT 서비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IoT 플랫폼 기업에서는 노동을 증가시키고, 또 다음에 자본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을 또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IoT 애플리케이션 수요를 이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IoT 애플리케이션 수요가 느니까 IoT 애플리케이션 가격이 오르겠죠. IoT 애플리케이션 가격이 느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IoT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IoT 앱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IoT 앱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IoT 앱을 만들기 위한 생산 요소도 또한 증가하겠죠. 그 생산 요소가 바로 IoT 애플리케이션 기업의 노동,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이, 이제 IoT 서비스를 많이 이제 수요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냉장고만 이제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 냉장고를 보다 스마트하게 하는 그 서비스까지 같이 구입하면 그 가격이 비싸게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IoT 그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그 냉장고를 사버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컴은 한정되니까 다른 것을 소비를 못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밥솥을 내가 못 산다. 그러면 이제 일반재에 대한, 이런 전기밥솥 같은 일반재의 소비량은 줄겠죠. 그래서 일반재에 대한 소비량은 줍니다. 그런데 그 일반재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투자도 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 투자량이 보다 더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가 저 투자는 이제 자본에 대한 투자인데, 아까 앞에서 본 자본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우리가 통상 이제 일반재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내가 소비를 할까 투자를 할까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재 소비는 줄었지만 이제 투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재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일반재 생산이 늘어나니까 일반재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재 기업의 노동과 자본의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생산 요소니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앞에 그런 파급 효과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자들이 이 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돼서 거의 매표 행위를 하는 거죠. 이 매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깨는 그런 방안은 뭐냐? 그것은 바로 돈 말고, 돈 자체가 아닌 돈 벌 기회를 나눠주는 겁니다.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돈 벌 기회를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돈 벌 기회를 나눠줄 것인가? 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IoT, 사물인터넷을 활성화시켜서, 사물인터넷은 아까 제가 플랫폼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플랫폼은 공공에서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즉 돈 벌 기회를 나눠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제가 아까 분석을 했지만 약 일자리가 67만 개가 창출됩니다. 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얼마나 좋은 이제 대선 공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나눠주는 그런 것을 깨기 위한 방안은 바로 돈 벌 기회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 기회를 나누는 방안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oT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IoT 활성화는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큰 화두로 또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